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실무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담당하는 안희철 교수입니다. 8주차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실무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8주차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프레드시트 MS 엑셀 2019의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의 순서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늘은 표서식, 조건부 서식.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식 다루는 메뉴들을 쭉 다루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이 두 개의 서식 메뉴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쇄를 할 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유용한 팁들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엑셀에서 활용되는 기본적인 연산자, 그 다음에 계산식의 입력 관련해서 엑셀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참조 기능이라고 했죠. 그 참조에는 크게 두 가지, 더 상세하게 나눈다면 세 가지, 크게는 절대 참조와 상대 참조가 있고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혼합 참조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로 선택하여 붙여넣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수업 마지막에서는 이 선택하여 붙여넣기 기능에 대해서 언제 쓰는 것이고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것인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표서식 기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서식이라고 하는 기능 소개를 하려면 일단은 이번 주 실습에 사용될 파일 이용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8주차 실습에 사용될 파일은 제가 bsp08_exer.xlsx 파일로 여러분들에게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자, 이 파일 첫 번째 시트에 보면 표 서식 메뉴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서식으로 이렇게 표를 이쁜 모양으로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그때 이제 지난 시간에 뭐 이쁘게 나름 만든다고 만든 표의 서식인데요. 이거 이제 만들기 위해서 기억하시죠? 여기 뭐 간단하게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여드린다고 한다면 일단 요 기존에 적용됐던 서식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이런 셀에 서식이 지정되어 있을 때 특히 이런 표에 테두리나 색깔 같은 게 칠해져 있을 때 이거 한꺼번에 지우고자 하실 때에는 여러분 홈 탭에 여기 쭉 가보시면 편집 메뉴에 여기 이렇게 지우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지우개 모양 같이 생겼어요. 지우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거 잘못 누르면 내용까지 다 지워지니까 이거 누르시면 안 되고 옆에 있는 화살표 펼침 메뉴 살짝 눌러보면 모두 다 지울 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 밑에 보시면 서식만 지우는 기능이 있어요. 자, 이걸로 서식 지우기 딱 누르면 아무 서식이 없는 이런 모양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이거 표같이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체 선택하고 그 다음에 테두리 뭐 이렇게 모든 테두리로 테두리 치고 바깥에 이렇게 굵은색 테두리 치고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는 뭐 글씨도 굵은색으로 표시하고 가운데 정렬도 하고 셀의 색깔도 이렇게 이쁘게 칠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표를 일일이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표 서식을 하려면 일단은 일일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지정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익숙치가 않으면 열심히 만들어 놓고 났는데 만든 결과물이 굉장히 촌스러울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에서는 이런 표 서식 만드는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렇게 아무런 서식이 없는 표 서식이 완전히 없는 이런 깔끔한 표의 상태에서 사전에 정의된 다양한 표 서식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자, 그게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스타일 안에 있습니다. 스타일에 보시면 표 서식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자, 요거 이제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사전에 정의된 이런 다양한 표 서식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쭉 모양을 봤더니 나는 요 모양이 좋겠다. 밝은색 스타일의 요 모양이 좋겠다. 요거 한 번만 딱 클릭을 해주시면 자,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표에 사용할 데이터를 이렇게 지정을 해줬죠. 만약에 잘못 지정한 거라면 요거 이렇게 클릭해서 여러분 다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지렁이 꿈틀꿈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표를 표시할 서식을 적용할 영역이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지금 표 위에는 머리글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변수명이 포함되어 있죠. 머리글 포함 체크된 상태로 확인 누르시면 방금 제가 지정한 요 모양으로 딱 이렇게 그 표가 자동으로 서식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지적하고 난 다음에는 뭐 이렇게 색깔을 바꾸면 자동으로 이렇게 확 색깔이 바뀌고요. 제가 이 표 서식 기능 중에 제일 좋게 생각하는 부분은 요런 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가 옆으로 길어지게 되면 예를 들면 이 5390이라는 요 숫자가 누구에 대한 데이터지? 이거 이제 알고 싶은데 이게 20대인가? 20세 이하인가? 왔다 갔다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홀수줄 혹은 짝수줄마다 이렇게 색깔을 칠해 놓으면 요거 색깔 칠해져 있는 거인 거 보니까 요 20세 미만이네. 이거를 금방 찾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표가 옆으로 길어지는 경우에는 홀수 번째 줄이나 짝수 번째 줄만 일정하게 이렇게 색깔을 칠하고 싶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일일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일일이 이렇게 선택하고 또 컨트롤 버튼 누른 상태로 이렇게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수작업으로 홀수줄이나 짝수줄을 선택해서 색깔을 뭐 이렇게 입혀야만이 원래 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표가 엄청 방대하다 그러면은 그 작업을 하는 게 뭐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굉장히 힘든 일이 될 텐데 고맙게도 이제 표 서식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쉽게 자동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 서식에 있는 기능들, 그러면 뭐 이렇게 밝은 타입으로도 할 수 있지만 뭐 이렇게 중간 타입 혹은 이거 어두운 타입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타입으로도 이렇게. 그래서 빠르게 서식을 적용하고 싶을 때는 이 표 서식을 쓰시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서식이 적용된 상태에서 이 서식 없애버리고 싶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지우개에 가서 서식 지우기 하면 싹 지워지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표 서식 기능에 대해서 방금 살펴봤고요. 자, 여기 스타일 보니까 표 서식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조건부 서식이라는 것도 있네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기능은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조건부 서식은 어떤 때 쓰는 거냐면 말 그대로 특정 조건에 따라서 서식이 적용되는, 그게 조건부 서식이에요. 자, 이거 이제 언제 쓰느냐? 우리 이제 강의 노트 잠깐 볼까요? 예시인데, 예를 들면 셀 강조 규칙 같은 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셀만 강조해서 뭘 보여주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자, 이거는 2019년 4월 19일 현재 전 세계에 그 코비드19,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몇 명 확진자가 있고 몇 명 사망자가 있고 지역이 어디고 이걸 나라별로 쫙 이렇게 소트하는 데이터예요. 우리나라는 예전에 굉장히 심각했었는데, 중국 다음으로 심각했었는데 지금은 뭐 엄청 아래로 내려와 있는 거 이제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지금은 더 낮은데 사실 19일 현재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사망자가 있어요. 여기 사망자가 쭉 있는데 사망자가 뭐 어떤 나라는 지금 막 3만 명씩 사망하기도 했고 어떤 나라는 뭐 몇천 명씩 죽기도 했고 뭐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망자가 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거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10,000명 이상인 데들만 예를 들면 빨간색으로 뭔가 처리하고 싶다. 예를 들면 이런 니즈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요 데스 되어 있는 요 C열, 요 C열을 이렇게 영역을 쭉 선택을 합니다. 아니면 그냥 뭐 이 C열 전체를 다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조건부 서식에 가는 거예요. 조건부 서식에 가면 여기 제일 처음에 셀 강조 규칙 있죠. 자, 우리는 만보다 큰 경우에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 보다 큼이죠. 그렇죠? 보다 큼. 뭐보다 클 거냐면 만보다 클 거예요. 만보다. 만보다 큰 경우에는 어떻게 보여줄 거냐? 진한 빨강 텍스트가 있는 연한 빨강 채우기를 할 수도 있고요. 뭐 노란색으로 강조할 수도 있고 빨강색으로 채우기를 할 수도 있고 빨간 텍스트로 표현할 수도 있고 기타 내가 서식을 지정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연한 빨강이 채워진 상태에서 진한 빨강 텍스트를 하면은 꽤 강조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고 만 넣고 확인 누르게 되면
자, 지금 보면 사실은 확진자 수와 이 사망자 수가 반드시 비례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10,000명 이상 숨진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거니까 이 10,000명 이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몇몇 나라들 이렇게 문제 있는 나라들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딱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에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능, 상위 하위 규칙을 적용할 수도 있어요. 방금은 10,000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상위 10%, 하위 10% 이런 식으로 색상을 강조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방금 적용했던 그 사망자 중에 전체 데이터 중에서 상위 10%만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싶다라고 한다고 하면 전체 국가들 중에 조건부 서식의 상위 하위 규칙에 가서 자, 예를 들면 상위 10개 항목 할 수도 있고 상위 10%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상위 10%를 적용을 해서 그런 나라들만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엔 어떻게 해볼까요? 그냥 노랑 텍스트로 한번 해볼까요? 자, 노란색으로 표시해봐라. 확인. 이렇게 한다면, 지금 여기 이제 사망자 수가 이렇게 나오는 나라들은 상위 10%에 해당되는, 전체 국가 중에 사망자 수가 상위 10%에 해당되는 국가인데, 너무 자랑스럽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상위 10%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조건부 서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또 하나, 굉장히 이제 좋은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데이터 막대 기능이에요. 데이터 막대. 셀 안에는 지금 숫자의 데이터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시각화해서 표현해주는 그 기능이 데이터 막대 기능입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여기는 7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지금 확진자고요. 여기는 8만 명 가까운 사람이 확진자고 수가 다 천차만별인데 이게 지금 그냥 숫자로만 보니까 어느 정도의 큰 폭의 차이가 있는지가 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자, 이걸 비주얼라이즈해서 보여줄 수 있냐? 있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비열을 선택하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데이터 막대에 가는 거예요. 데이터 막대에 가서 또 데이터 막대도 어떤 형태로 보여줄지가 쫙 정해져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는 파란색으로 그라데이션 효과가 들어간 파랑 데이터 막대로 표현해라. 이렇게 하면 자, 우리가 숫자로 볼 때는 이 미국의 확진자 수가 73만 명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건지 잘 감이 안 생겨요.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 막대를 그려놓고 나서 보면 어떻습니까? 스페인 그 19만 명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숫자죠. 우리나라에 있는 10,000명하고 비교를 해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미국의 확진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비주얼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막대로 수치를 안에 있는 수치를 표현하게 되면 물론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정보도 있지만 이렇게 시각화된 효과로서 보다 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고요. 자, 그리고 아까 상위 10% 그다음에 10,000명 이상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그거 말고도 여기 보시면 색조라는 메뉴에서 색조 아이콘으로 다양하게 색조도 있고 아이콘도 있는데 색조 아이콘으로 또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색조 이렇게 정도에 따라서요. 빨간색, 노란색, 녹색. 녹색이면은 이제 좀 안전한 나라고 빨간색이면 심각한 나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보면은 여기 아주 적은 나라 2명, 5명 이런 데는 녹색.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란색 정도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심각한 나라들은 이렇게 빨간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색깔을 표현해서 수치의 정도를 나타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아이콘을 통해서 이게 지금 높은 방향인지 중간쯤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적은 편인지 이거를 4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아이콘 형태로도 같이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엑셀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래프지만 처음에 숫자만 나왔던 그 상태보다 지금 이렇게 데이터 막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색조도 들어가 있고 아이콘도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다채롭게 이 데이터를 한 번에 이 패턴을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 서식 기능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종종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기능인 인쇄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쇄 관련해서는 먼저 이제 보기 탭에 있는 기능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자, 여기 출력 팁 1이라고 하는 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요 데이터 이제 지난번에 우리 틀 고정할 때 제가 소개했던 예시 데이터가 되겠는데요.
자, 요 데이터를 보게 되면, 자, 먼저 일단 보기 탭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쭉 있는데, 보기 탭.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은 기본 화면입니다. 기본 화면. 엑셀의 기본 화면은 기본적으로 출력 상태를 고려하지 않아요. 출력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편집하기 좋게, 상단에는 열 주소가 쫙 나오고, 밑에는, 왼쪽에는 행 주소가 쫙 이렇게 나와 있는 일반적인 형태가 기본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내가 만약에 지금 바로 종이에 인쇄를 한다면 어떤 모양으로 어디까지가 한 페이지로 이렇게 해서 찍히게 될까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여기 옆에 있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누르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자, 보이시죠? 예, 이렇게 되게 되는데, 자, 먼저 1페이지가 이렇게 찍힌다는 거예요. 파란색 모양으로 이렇게 1페이지가 찍히고, 그 다음에 2페이지가 그 아래로 이렇게 찍히고, 그래서 쭉 내려가면, 예, 18페이지까지가 밑에까지 이렇게 찍힌 다음에 그 옆에 거를 아직 못 찍었잖아요. 그 옆에 거는 19페이지, 예, 20페이지 이런 식으로 쭉 찍혀서, 예, 또 맨 마지막에 36페이지까지 찍혔다가, 그죠? 36페이지라고 나오죠. 36페이지. 그러다가 또 나머지 짜투리들을 찍고 하다 보면은 맨 마지막에 54페이지까지.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데이터 되게 방대하잖아요. 그죠? 예, 이 학생들 성적 처리하는 데이터로 되게 방대한데,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있는 편집 그대로 파일에 가서 인쇄하기 해서 인쇄를 하면은 무려 54장의 A4 용지에 왕창 다다다다 찍히게 될 거라는 거를 지금 얘가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걸 이제 보다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여주게 하는 통합문서 보기 방식이 바로 이 옆에 있는 페이지 레이아웃 방식이에요. 자, 이걸 눌러보시게 되면, 자, 이제는 마치 우리 MS 워드 편집하듯이, 예, 그래서 실제 A4 용지에 요만큼은 머리글, 요만큼은 여백, 좌측 여백, 뭐 오른쪽 여백 이렇게 해서 진짜로 이렇게 인쇄가 될 예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종이 장수를 다 세보면 몇 장이 되는 거예요? 예, 54장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인쇄 관련해서는 일단 인쇄 모양이 어떤 모양이 될지에 대해서 기본 보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사실상 거의 쓰지 않는 기능은 요 세 번째 페이지 레이아웃 기능을 쓰지 않아요. 엑셀은 이렇게 행열을 왔다 갔다 전환하면서 연산할 게 많은데, 이렇게 페이지 간격으로 띄워버리면 굉장히 편집하기 불편하겠죠. 그래서 요건 잘 쓰지 않아요. 제일 많이 쓰는 거는 기본, 예, 아니면 내가 인쇄를 좀 고려하면서 편집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요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정도를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편집 화면의 상에서의 보기의 메뉴를 지금 살펴본 건데요. 이거를 진짜로 종이에 인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여러분 파일에 여기 인쇄에 가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예, 인쇄를 할 수가 있죠. 자, 지금 옆에 보시게 되면 요 인쇄 미리 보기가 나오게 되는데, 요게 이제 아까 보셨던 그 이제 인쇄 예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여기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이렇게 쭉 인쇄가 되는데, 여기 보면 맨 끝에가 몇 페이지라고 나와 있어요? 예, 54페이지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인쇄를 하게 되면 무려 몇 페이지가 인쇄가 된다? 그렇죠. 54페이지의 분량에 엄청나게 많은 문서가 인쇄될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로 누르진 않겠습니다. 인쇄 누르면 54장의 종이로 인쇄가 지금 될 상황인 거죠. 자, 근데 그거는 너무 종이의 낭비예요. 그죠? 예, 이거를 그렇게까지 많이 찍을 필요가 없죠. 적절한 편집을 통해서, 예, 적은 수의 종이로 인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여러분들이 익힐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인쇄 미리 보기로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아래로 긴 데이터예요? 옆으로 폭이 되게 넓은가요? 예,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특성을 봤을 때 옆으로 지금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 옆으로 항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지금 용지의 방향을 어떻게 찍고 있어요. 그죠? 가로가 긴 방향, 아니, 이제 세로가 긴 방향으로 이렇게 길쭉한 방향으로 찍다 보니까 넓은 폭에 있는 데이터가 종이 한 장에 다 안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무려 3분할해서 찍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54장이나 찍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해야 되겠어요. 먼저, 즉, 페이지의 방향을, 세로 방향에서 가로 방향으로 뒤집는 그런 작업을 좀 해야 될 텐데, 그런 거와 관련된 설정은 여러분 어디서 하느냐, 이 페이지 레이아웃, 에 있는 페이지 설정에서 하는 겁니다. 페이지 설정. 자, 그래서 뭐 여기서부터 이제 뭐 여백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조정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이거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설정들은 어디에서 다 할 수 있냐면 요 페이지 설정에 대응되는 여기 조그만 버튼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페이지 설정의 대화 상자를 여는 메뉴인데, 요거를 클릭하시면 예, 이렇게 다양하게 설정할 수가 있다. 자, 보신 것처럼 지금은 용지의 방향이 무슨 방향? 그죠?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겠다? 가로 방향으로 바꾸고 싶다. 이제 이런 거 설정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딱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달리 1페이지에 출력할 수 있는 공간이 옆으로 이렇게 더 넓어지게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28페이지 쭉 해서 지금 찍어도 뭐 페이지의 절약은 되지 않아요. 그죠? 54페이지까지 찍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이게 지금 하나의 페이지에 다 들어오지 않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바꿔졌지만 하나의 페이지에 다 안 들어오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의 페이지에 다 들어오게 하려면 그러려면 여백도 좀 줄이고, 그죠? 여기 있는 여백도 좀 줄이고, 뭐 그 다음에 이제 확대 축소를 조금 축소하는 방향으로 찍어서 용지를 맞추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면 여백에 가보면 지금 머리글, 바닥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위아래도 위아래지만 왼쪽 오른쪽을 뭐 이렇게 조금 여백을 더 줄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두 번씩 이렇게 줄여서 뭐 1.2, 1.5 이런 식으로 줄여보고, 자, 이렇게 해보면 일단은 아까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의 데이터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많은 양의 데이터가 들어가면서 이제 아까 54장을 찍어야 되는데 이제 48장으로 줄었죠. 자, 그 상태에서 다시 페이지 설정에 가서 우리가 지금 확대 축소 배율이 100%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조금씩 줄여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90%? 80% 이런 식으로, 자, 80% 줄여봤습니다. 그랬더니 자, 아까는 사이버 대 이렇게 5, 10까지만 출력이 됐는데 한 페이지 안에 제가 배율을 80%로 조정하고 나니까 이제 어디까지 찍혀요? R까지 찍히죠. 자, 이거 더 줄여보겠습니다. 75% 줄이니까 이제 S까지 찍을 수 있어요. 자, 한 번만 더 줄일게요. 마지막 70% 줄이니까 이제 T까지 1페이지에 다 들어와요. 자, 그래서 파일에 인쇄 미리 보기 들어가니까 이제는 번호부터 최종 확정까지 종이 한 장에 다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몇 페이지면 다 찍어요? 17장만 내가 종이로 인쇄를 하면 이렇게 인쇄의 결과물을 다 찍을 수 있더라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파일의 인쇄 미리 보기에 가보면 뭐 위나 바닥이나 머리 쪽에 아무런 뭐 커멘트나 멘트 뭐 이런 뭐 표시가 없죠. 페이지 번호나 이런 것도 출력되지 않고요. 보통 이제 이런 거를 머릿말, 꼬릿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만약에 머릿말과 꼬릿말에 뭔가 내용을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지 설정에 대화 상자를 열어서 저희가 아까 페이지와 여백 조정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머리글, 바닥글, 꼬리말이 아니라 머리글, 바닥글. 자, 여기 이제 머리글과 바닥글과 관련해서도 내가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머리글에 페이지 번호를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날짜 같은 걸 넣을 수도 있고, 파일명을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사전에 정해진 어떤 양식을 내가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머리글 편집이라는 메뉴를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머리글을 다양하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운데 영역에다가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뭐 그 텍스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건 쪽 번호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날짜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요.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내가 텍스트를 쳐도 됩니다. 예, 안현철의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글을 칠 수도 있겠고요. 상단에는 자 왼쪽 구역에다가는 파일명을 한번 넣어볼까요? 네, 그렇다면 자 예를 들어서 요건 이제 파일 경로고요. 자 요거 이렇게 클릭하면 파일 이름을 삽입하려면 이걸 누르라 그러죠. 자 파일 이름 삽입. 그러면 왼쪽에다가는 파일 이름, 가운데 구역에다가는 안현철의 테스트라는 텍스트. 자 이렇게 찍기로 하고, 예를 들어서 바닥글의 경우에다가는 예를 들면 바닥글의 오른쪽 하단에다가 내가 페이지 번호 삽입하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구역, 바닥글의 오른쪽 구역에다가 요 페이지 번호 삽입하고, 그 다음에 슬래시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전체 페이지 수 이렇게 하면 전체 몇 페이지 중에 현재 페이지가 몇 페이지다, 이걸 이제 출력할 수가 있어요. 자, 요런 것들을 이제 설정했으니까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확인하려면, 자, 아까 이제 뭐 파일의 인쇄 미리 보기인데, 여기 그냥 인쇄 미리 보기 버튼이 있으니까 바로 이거 눌러봐도 돼요. 자,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눌러보면, 네. 자, 보시게 되면, 예, 지금 여기 가려서 좀 안 보이죠? 지금 제가 이제 아까 여백을 너무 줄여놔가지고, 여백이랑 이렇게 본문 내용이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보시게 되면, 파일 이름, 그 다음에 안현철의 테스트, 이런 게 찍혔고, 요게 이제 쪽번호가 이렇게 찍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여기도 지금 막 겹쳤죠. 자, 인쇄 미리 보기로 보니까, 아예 뭔가요? 머리글은 아예 안 찍는 게 좋겠어요. 지금 찍어야 될 내용도 많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머리글을 어떻게 한다? 머리글 없음 이렇게 바꾸면, 예, 머리글은 취소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예, 이렇게 이제 조율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편집한 걸로 봐서는 이제 머리글은 없앴고요. 예, 겹치니까 안 보이는 게 좋겠다 해서 없앴고, 꼬리글에 있는 페이지 번호, 예, 페이지 번호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예, 여기 그 우측 하단에 전체 페이지 수와 그 다음에 현재 페이지 번호를 같이 출력하게끔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머리글, 바닥글 삽입하는 거 배웠고요. 자, 그런데 인쇄 미리 보기 했을 때 아마 혹시 좀 관찰력이 있는 분들은 야, 요거 조금 아쉬운데 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인쇄 미리 보기인데 1페이지에서는 맨 윗줄에 변수의 이름이, 이거는 번호고, 요거는 이름이고, 요거는 학번이고, 요거는 학과고, 이게 이제 다 매칭되게끔 출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페이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2페이지. 그러면 2페이지에 갑자기 요 100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 이게 무슨 변수의 값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예, 2페이지에서는 알 수가 없더라. 왜 없죠? 이제 더 이상 머리글이 아니라 이 변수의 명이 위에 안 나오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지난번에 화면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을 제공했어요? 그렇죠. 틀 고정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첫 번째 행이 항상 늘 고정되게 함으로 인해서 화면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는 출력 상태에서도 그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출력에서도 그런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느냐? 네, 뭐 답을 말씀드리자면 할 수 있다. 예, 출력에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출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특정 행이나 특정 열을 페이지가 넘어가도 관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력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옵션에 숨어 있어요. 자, 그게 어디에 있냐면, 예, 페이지 설정에 가보시면 제가 지금 이제 페이지 살펴봤고, 여백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글, 바닥글까지 살펴봤는데, 요거 아직 안 다뤘어요. 여기, 예, 시트라고 하는 부분 안 다뤘어요. 자, 여기 보면 인쇄 영역이라는 메뉴가 있고 인쇄 제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인쇄 제목에 반복할 행, 반복할 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행을 반복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열을 반복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네, 행은 가로 방향의 행이라고 그랬죠, 그죠? 가로 방향의 행. 열은 세로 방향의 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뭘 계속 반복해서 출력해야 되죠? 1번 열이에요, 행이에요? 행이죠, 행.
1번 행이 첫 페이지에만 지금 인쇄되고 있는데 이 1번 행을 2페이지에도 출력해야 되고 3페이지에도 출력해야 되고 4페이지에도 출력해야 되고 1번 행을 반복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1번 행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요. 자, 1번 행은 어떻게 선택하느냐? 자, 반복할 행 선택해서 자, 1번 행을 선택할 거니까 자, 1번을 이렇게 숫자 1에다가 조준을 하고 클릭 한 번만 딱 합니다. 자, 그러면 1번 행을 반복해라를 얘가 지금 뭐라고 표시했냐면 $1 콜론 $1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뭐 조금 갸우뚱하시죠? 예, 이거는 우리가 아직 미처 다 배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오늘 수업에서 이걸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를 이따 이제 이해하시게 될 거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만약에 1번 행부터 3번 행까지를 계속 반복해서 찍고 싶다 그러면 1에서 이렇게 드래그로 3번까지 이렇게 하면 $1 콜론 $3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건 이제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고, 우리는 1번 행만 반복해서 찍으면 되죠. 1번 행만 딱 클릭해서 $1 콜론 $1이 되게끔 만듭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 됐으면 확인 누르시면 돼요. 확인 누르시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파일에 인쇄 미리 보기를 보시면, 자, 아까는 분명히 1페이지에서만 이 머리글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두 번째 페이지에 가도 요 1번 행이 그대로 출력되죠. 세 번째 페이지에 가도 1번 행이 그대로 출력되고, 네 번째 페이지에 가도 1번 행이 그대로 출력되는 것을 지금 이 메뉴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특정 행이나 특정 열을 반복해서 출력하고자 할 때, 예, 그때 쓰는 기능이 반복할 행, 반복할 열, 이런 기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인쇄 영역을 설정하는 거예요. 인쇄 영역. 자, 인쇄 영역 설정은 어떤 데 쓰는 거냐면, 자, 지금 여기 엑셀 데이터에는 뭐 학번, 이름, 뭐 번호, 이름, 뭐 쭉 다 해서 어디까지 나와 있어요? 뭐 최종 확정까지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내가 데이터를 이만큼 다 갖고는 있으나, 보유하고는 있으나, 인쇄를 이거를 굳이 다 할 필요는 없는, 그래서 이 중에 일부만 추려서 인쇄를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가끔씩 생길 수도 있죠.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기 데이터, 또 이 데이터도 보면 1번, 2번, 3번, 4번 쭉 해서 무려 668번까지 데이터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고 나는 1번부터 예를 들면 20번까지만 데이터가 필요해요. 1번부터 20번까지 데이터가 필요하고, 변수도 다 필요하지 않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총점, 석차 여기까지만 알면 된다. 자,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보시면 A열부터 해서 총점, 석차까지니까 N열까지 우리가 알고 싶고, 그죠? 이것까지만 인쇄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1번부터 20번에 해당되는 학생, 그러면 여기까지죠. 예, 고모시기 학생. 자, 요만큼만 인쇄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머지는 데이터를 삭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데이터는 그대로 두지만 인쇄는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럴 때는 인쇄 영역을 설정하시면 돼요. 인쇄 영역을 어디만 설정하냐면 인쇄하고 싶은 영역만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얘를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인쇄 영역 설정은 어디에 있냐면 요 페이지 설정에 여기 네 번째 버튼 보시면 인쇄 영역이라고 있잖아요. 요 인쇄 영역에 인쇄 영역 설정 누르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인쇄 영역 설정 이렇게 누르니까, 자,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는 여기도 다 밝은 색이었어요. 그죠? 다 밝은 색이었는데 이거를 어두운 색깔로 딱 이렇게 암전을 줬죠. 그죠? 엑셀이 자동으로 암전을 주고, 네가 만약에 지금부터 인쇄를 한다고 하면 나는 요만큼만 인쇄해 줄 거야. 근데 요만큼은 몇 페이지에 들어가요? 한 페이지 안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파일에 인쇄에 인쇄 미리 보기 보시면 내가 지정한 1번에서 20번까지 1번에서 20번 학생까지만 이렇게 한 페이지 안에 딱 들어가게, 그리고 데이터도 번호부터 어디까지 석차까지만 이렇게 인쇄 영역으로 지정된 부분만 딱 인쇄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인쇄 영역 설정은 말 그대로 인쇄할 영역만 설정하는 거지, 인쇄 영역에서 배제된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삭제해야 하네요. 예, 삭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는 그대로 둡니다. 그대로 두는데
다만 인쇄할 때만 그 부분을 배제해서 한다 해서 지금 우리가 무슨 보기 하고 있어요? 보기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인쇄 영역에서 배제된 부분은 이렇게 흐릿하게 인쇄를 보여주고 인쇄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은 선명하게 이렇게 하얗게 보여주고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기본 보기로 바꾸면 차이가 없어요. 기본 보기는 인쇄를 전혀 고려하는 모드가 아니거든요. 차이가 없는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할 때만 이렇게 인쇄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차별적으로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인쇄 영역을 취소하고 싶을 때는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 인쇄 영역 해제 이렇게 하면 기존에 설정했던 인쇄 영역을 다시 해제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메뉴들이 인쇄와 관련해서 다양하게 제공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출력 팁 1이라고 하는 탭으로 실습을 쭉 해봤는데요. 자, 출력 팁 2를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출력 팁 2를 한번 눌러보시면 여기도 무슨 이제 데이터들이 쫙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파일에 인쇄 미리 보기 표시 이렇게 눌러보시면 자, 이 데이터가 뭐 잘 출력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로 딱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요 열의 요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 테이블이 도대체 뭘 나타내는 테이블인지도 내가 알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네요. 자, 그래서 뭘 하고 싶냐면 요 1번 행 그리고 공백을 나타내는 2번 행 플러스 변수의 내용을 알려주는 헤더에 해당되는 3번 행까지 1번 행부터 3번 행까지가 첫 페이지에만 출력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페이지에도 세 번째 페이지에도 반복되게 출력하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어느 페이지를 봐도 이거 구매 테이블의 변수값 부현황이구나를 알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그것도 알게 하고 싶은 거죠. 이 각각이 첫 번째 열은 변수명이고 두 번째 열은 내용이고 세 번째 열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와 그에 따른 내용이라는 거를 확인하게끔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지 여러분 유튜브 영상을 여기서 잠깐 일시정지하시고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설정을. 자, 1행부터 3행까지를 매 페이지마다 출력되게끔 반복 출력하게 하려면 옵션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요? 일시정지 하시고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보셨나요? 자, 각자 성공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 이제 성공을 못했거나 아니면 성공했지만 이제 확인하실 분들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되게 쉬운 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반복할 행, 반복할 열 이건 어디서 설정한다고 했습니까?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를 열어서 어디에 있죠? 그거 설정하는 부분은 그렇죠. 마지막 시트에 있다고 했습니다. 시트에 인쇄 영역도 설정할 수 있고 반복할 행이나 열을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는 뭘 반복하고 싶어요? 1행부터 3행까지를 반복하고 싶죠. 그러니까 반복할 행에 해당되는 겁니다. 반복할 행에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클릭해서 1행부터 3행 이렇게 하면 $1 $3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1행부터 3행까지를 반복 인쇄하라는 것을 이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 됐으면은 인쇄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아까는 첫 번째 페이지에서만 요 테이블의 제목과 변수의 이름이 나왔었는데 자, 봅시다. 지금 제가 2페이지 내려왔는데도 테이블의 제목과 변수의 이름 나오죠. 그 다음에 3페이지로 내려와도 테이블의 이름과 변수의 이름이 이렇게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출력 팁 내용까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쇄 관련 팁들도 여러분들에게 옵션들 상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반복하는 행, 열 이런 것 지정하는 것까지도 쭉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인쇄 관련 팁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여기서 1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 다음 2강에서는 엑셀에서 활용되는 연산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절대 참조와 상대 참조의 개념, 이런 내용들
나머지 강의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저는 2강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